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맞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맞음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건국과 아울러 산업화를 이루고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번영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권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국민 선택 아니겠습니까? 잘못 선택한 경우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검찰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집값 갈등, 가진 자 안 가진 자 갈등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기회를 갖고 자유로운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혼돈에 빠지고 갈등과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분 분열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깨우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어저께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에 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로 곤두박질했고 또 민주당도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을 확 짓눌렀습니다.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확 짓눌렀습니다. 이건 국민의 민심의 대단한 대변혁입니다. 지금 대선 지지율도 들락날락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확고한 제3위로 올라섰고 이 3위는 앞으로 1위로 등극할 그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 윤석열은 가만히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조용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금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포효가 시작된다면 그의 지지율은 틀림없이 하늘을 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 민심의 변화, 이거는 그나마 8.15를 맞이하여 상당히 다행스러운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추미애 측근 검사가 사과를 했죠. 검찰과장 추미애 사람입니다. 그런 검찰과장이 사과한 윤석열 고리병 개편안, 조직 개편안을 지금 그대로 고집하고 강행하라고 추미애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장 접지 않으면 추미애는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할 겁니다. 정치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총리로 올라가겠습니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추미애 측근 검사도 사과한 윤석열 고립용 그 개편안을 당장 접으라는 게 언론들의 사설에 난 그런 제하의 글들입니다. 오늘 이 문화일보 사설에 보면 말이죠. 추미애 측근 검사도 사과한 정말 윤석열 고립을 하기 위한 그런 개편안 당장 접는 게 낫지 않냐? 당장 접어라 하는 그런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인사학살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해온 검사들을 전부 내쳐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 승진시키고 이렇게 한 이런 인사들, 승진 인사들은 전부 다 이 거악을 척결을 하려고 수사에 참가했던 그런 분들의
수장들이, 지휘자들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거악척결을 딱 앉아서 깔아뭉갰던 사람들은 바로 다 승진을 하고, 또 검언 유착을 갖다가 허상인 허구의 검언 유착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다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윤석열 포위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윤석열 바로 목을 다 조르는 곳으로 신임 검사장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추미애의 포위 전략입니다. 아마 추미애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나 나왔으면은 뭐가 됐을까요? 근데 그건 그렇지. 그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뒷배경이 있습니다. 아니, 뒷배경이 없으면, 아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뒤에서 대통령이 다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막가파식 조직 개편 지금 하고 있죠.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아주 집단 반발했습니다. 센 집단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추 장관 최측으로 알려진 법무부 검찰 과장이 검사죠. 이례적으로 졸속 개편을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5일 휴가를 5일간을 떠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개편안이라든가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 휴가를 떠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공직자의 도에 뭐냐?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지금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데 던져놓고 자기는 휴가를 떠나요? 그런 법이 있어요? 이 공직자들 누구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들, 문재인 공직자에게 다 물어보세요. 공직자가 그래서 되느냐고. 그럼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공직자가 중요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안을 해결하고 가든지, 나중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나중에 휴가 갔다 와서 그 사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어디 휴가를 떠납니까? 이런 중요한 검찰 조직의 개편안, 자기 말 맞다나 검찰 조직의 개편안, 언론들이 볼 때는 윤석열을 갖다가 포위 전략하기 위한 마지막 학살, 완전히 모세혈관을 자르기 위한 그러한 작품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이번 개편 직제 개편안을 완전 고립시키기 위한 직제 개편안을 만드는, 바로 그걸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난다? 공직자 기강, 공직자의 가장 도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추미애는 지금 자기 월급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공직자이고 공직자의 도를 갖다가 일상을 해야 된다. 바로 그걸 좀 가르쳐드리고 싶고, 가르쳐드리는 게 가르쳐주고 싶고, 현재 휴가 중인 그런 추 장관 의중 이미 강행하라고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그런 개편을 밀어붙이는 그런 추미애의 저희가 오직 윤 총장을 찍어내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바로 그거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 검찰과장이 지난 13일 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가 검사니까 온라인 E+에 올린 겁니다. 검사들의 온라인 E+라는 그곳에 광장에 올렸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이라든가 차관, 장관 등 지휘계통이 분명한데 왜 과장이 그런 것부터 그런 말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 얼마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당한 지시에 바로 저항한 것인지 이 검찰과장이, 아니면 장관, 상관을 건너뛸 정도로 최측근, 다시 말하자면 추미애의 최측근이라서 그의 상급자인 국장이라든가 차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용 자체가 그러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면 이걸 갖다 수정을 하겠다. 뭐 없는 것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것도 않고 굉장히 분명하지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실무 담당자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 공판부 강화 차원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현직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 전부 다 그냥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현직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참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던데 막 정작 그 대상들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판을 제대로 아느냐, 형사 공판을 제대로 아느냐, 알고 이렇게 하느냐, 도리어 앞장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잡한 이것이 무슨 이게 공판이랑 공판자 연구라도 해봤느냐, 그 의미라도 아느냐, 예? 지금 저 차검사라고 그 대법관 아들, 전직 대법관 아들을 니 한번 논리적으로 딱 반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검찰총장과 일선 직임을 연결해서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갖다가 싹 없애버리고 왜? 검찰총장에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싹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벌어지는 수사 상황을 제대로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눈을 깜깜이 이제 눈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벌어진 수사 상황 모르면은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혼자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정치인 비위 사건 등을 담당해온 특수부 축소를 하고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제라는 장착 방안 등도 수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했고 주로 민변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주장해온 바로 그 안을 법무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수사 현실을 잘 아는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는 말이죠. 내부 통신망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보고서라는 게 딱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조잡한 보고서. 조직 개편하는 조잡한 보고서다 이거예요. 그런 글이 지금 쏟아집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입법 예고도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상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의도가 불순할 뿐 아니라 위헌 불법 소지까지 짚히는 뭐 이런 개편안 당장 철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오히려 강행하겠다고 하는 추미애의 저 태도를 대한민국 국민은 추미애라는 사람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언제까지? 지구상에서 추미애가 존재하는 한은 추미애 이름은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빛날 것인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이렇게 반짝반짝 추미애 검찰 망가뜨린 추미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반짝거림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을 완전히 1부터 100까지 망가뜨려 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즘 언론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죠. 도사견인 사냥개들을 사냥개 거악과 싸우는 그 사냥개들을 전부 다 애완견으로 길들였다. 애완견으로 바꿨다. 네. 애완견은 누구이며 사냥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지금 광풍의 시대입니다. 이 광풍은 곧 지나갑니다. 그 시그널이 어저께 발표됐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로 이렇게 추락, 완전히 내리막길로 떨어졌고 또 민주당, 통합당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바로 민주당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자, 대선주자도 막 자기들 대선주자는 혼돈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저 민주당 대선주자는 우리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러나 딱 확실한 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3위, 3위가 아니고는 부동의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은 3위로서 그대로 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네. 칼을 맞고 있는데도 3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딱 서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서가지고 헌법을 수호를 하고 헌법을 딱 부둥켜 안고 지금 칼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기둥처럼 가슴에 안고 여기 칼 맞고 저기 칼 맞고 이 기둥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월 15일입니다. 오늘 항변, 함성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 함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안 되죠. 함성. 네. 추미애 측근 검사까지도 사과한 그 돼지 대먹지 못한 조잡한 문건, 조잡한 서류라고 돼 있죠. 보고서 개편안 당장 치우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